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과 판단을 제시한 책,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런 만큼 도시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저자는 도시는 인류 최고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성공한 도시의 공통점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도시화는 인간 번영과 행복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고 산업과 혁신은 도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투자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쇠퇴하는 도시에 새롭고 커다란 운동 경기장, 경정철 시스템, 컨벤션 센터, 주택 사업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발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공정책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에 생긴 희망찬란한 새 건물은 미관을 멋있게 보이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도시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통해 가난한 장소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부의 소임이지만 가난한 장소들과 허술하게 경영되는 도시들을 돕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 규모에 비해 주택과 인프라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주택과 인프라 공급은 많지만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물 위주의 발상은 정치적 실수이며 도시의 회생은 경쟁, 연결, 인적 자본 같은 미덕들을 포용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의 몰락과 회생의 예로 저자는 디트로이트와 뉴욕을 제시합니다. 인도의 뭄바이는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서 신축 건물의 평균 높이가 1.3층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 한적한 시골 수준의 밀도 기준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런 규제는 결국 과도하게 높은 집값, 과도하게 비좁은 집, 혼잡함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인 스프롤 현상, 슬럼과 부패 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상하이는 뭄바이보다 경제성장 열기가 더 뜨겁지만 주거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그 이유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주장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전원주택이나 교외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외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일터를 오가기 위해서 더 많은 기름을 길에 소비합니다. 단독으로 있는 주택의 냉방과 난방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1인당 에너지 소모가 전원주택에서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사람들은 전원에서 나와서 도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뉴욕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미국 도시 중 매우 낮은 편인데 대도시 뉴욕에는 대중교통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운동가들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 오해이며 환경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연료 효율성이 더 높은 증기 엔진이 반드시 석탄을 더 적게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번스의 역설은 효율성의 개선이 소비 축소가 아닌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역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들이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즉, 연료 효율이 높으니 자동차 사용이 더 많아져서 결국 기름 소비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메일이나 스카이프, 카톡이나 문자처럼 더 효과적인 정보 전송 방법을 얻게 될수록 우리는 정보 전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정보 전송량이 늘게 되면서 직접적인 접촉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얼굴을 맞대고 보내는 시간으로 보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밀집된 도시에서는 정보기술이 대면 접촉을 촉진해서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도시의 밀도가 인간의 창조성, 부와 번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장려하고 사람이 없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사람이 그 지역을 빠져나가도록 장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